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 책은 100세 시대가 된 지금 긴 노년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지침을 알려주는 책이다. 꿈을 가진 노년이 더 눈부시고 빛난다는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김여진 지음, 윤순옥 낭독. 삶의 최후까지 품위를 유지하자.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품위 있는 죽음은 삶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건강하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위 있는 죽음이다. 사람들은 평소 살아가면서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며 존경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건강하게 살면서 품위를 유지하고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삶의 최후 순간까지도 그 품위를 얼마만큼 잘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삶의 끝자락까지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나에게도 만약 무슨 일이 갑자기 닥쳐와 삶의 최후를 맞는다면 과연 내 품위는 어떠할까?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다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평소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일처럼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가겠지. 그땐 미련 없이 가면 되지 뭐 하는 정도였다. 나는 늘 건강하니까 오래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막상 누군가가 갑자기 나에게 바로 이 문제를 묻는다면 바로 답을 못할 것 같다. 아마도 그냥 급한 대로 고상하게 포장해서 둘러대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감독 로브 라이더가 2007년도에 만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부유한 독신남 에드워드 콜과 가정을 꾸리며 기술자로 살아온 커터 챔버스. 죽음을 앞둔 이 두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만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두 사람은 병과 아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완전히 달랐다. 콜은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힘든 반면 카터는 다소 평온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카터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콜과는 다른 방식으로 좌절한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카터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정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버킷리스트 작성을 포기한다.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귀로 듣고 기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콜은 카터가 구겨버린 버킷리스트 종이를 집어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둘이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그 후 그들은 병실을 떠난다. 그렇게 죽음을 앞둔 두 할아버지의 의기투합이 시작되었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카터는 말년에 독특한 부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콜은 카터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마지막 가는 길을 서로가 찬란하게 빛내준 의미 있는 관계였다.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좋은 벗을 만난 것,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전에 없이 짜릿하고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경험이었다. 이 영화는 슬프지만 유쾌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좋았다. 생애 끝까지 최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운명의 매인 삶 앞에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해야 된다. 자신의 운명적인 삶의 명분을 찾아 품위 있게 종착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죽어가거나 병이 들어도 스스로 죽음의 먹이가 되기를 거절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장악하면 어떨까? 나는 역경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일생을 마쳐야 할지를 깨달았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배움이 필요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의 배움이 필요하다. 이제 품위 있게 내 죽음을 위한 장례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도 해봐야 할 것 같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나는 품위하면 대부분 존경받는 사람들이나 돈 많고 우아하고 고상함의 전형물인 부유층 사람들한테서나 나오는 자태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멋있다, 품위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우라만 가지고 품위에 대한 품평을 했을 정도였다. 내가 생각해도 우습다. 그리고 한심한 내 모습에 잠시 부끄럽기까지 했다. 나는 이번 계기로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관 있는 이 품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삶의 최후까지 어떻게 해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최소한의 품위라도 유지해야만 그나마 사람 대접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도 품위를 잘 유지해야 하겠지만 삶의 최후가 왔을 때도 더욱 품위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품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품위를 잘 유지하려면 죽음이 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성장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죽음 앞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참 어렵다. 죽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공포,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을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죽음도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리 죽음을 준비하며 이별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는 모습이야말로 삶의 최후까지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간호사로서 말기암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그들은 생에 애착이 심할수록 치료 진행 과정에만 연연해 하지 다가올 죽음에 관한 공부는 깊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결국 때가 되어 준비 없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 여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말기암 환자들은 전문 임종시설기관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임종 전 6개월 정도는 삶을 정리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누구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품위 있게 생을 정리하려면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자유의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물론 일반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치료하지 않겠다고 서약은 받지만 환자가 자신의 시간을 가져 주변을 정리하고 가족, 친구와 못다한 이야기를 끝낸 후 죽음을 맞이하기엔 역부족이다. 작년 이맘때쯤이다. 지인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난다. 친척 한 분이 말기암으로 전문 호스피스 기관에 입원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다며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갔다고 한다. 가면서도 그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했다. 아프기 이전에 워낙 풍채가 좋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암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걱정했단다. 방문을 열고 삐죽거리며 들어갔던 자신들을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다. 비록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었지만 너무나 밝고 환한 모습에 거룩하다는 느낌마저도 들었다고 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호스피스 기관에서 받는 도움 덕분이라고 했다. 처음 그곳에 왔을 때만 해도 억울해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영적 관리까지 받으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많이 평온하다고 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들 모습보다도 더 평온해 보여서 의아해 했다고 한다. 미련과 집착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아마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려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커서 치료에만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정작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은 치료에 대한 희망의 끈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우리 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끝까지 몸에 매여서 헤매는 모습이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의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생 공부도 중요하지만 죽음 공부도 미리 해놓아야 한다. 환자들은 보통 호스피스에 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곳이다라는 무조건적인 선입견을 품고 있다. 자신의 남은 일상을 영위하고 삶과의 안녕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호스피스에 들어간 환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환자가 아닌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한다. 마지막 기간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자주 대화하면서 이별을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죽음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품위 유지다. 인간의 품위 있는 죽음은 삶만큼 중요하다.